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역시 리디피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디피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 대단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원수 일본을 누르고 초강대국 한국이 된다는 어르신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국뽕 같은 영상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 네. 어르신들 확실히, 예, 과거에 사시네요. 예, 과거에 사시는군요. 이분들은 아직도 일본이 2차 대전 패망해가지고 원자 폭탄 맞아가지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억이 1950년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근데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땐 밥도 굶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꼭 보면 저렇게 초강대국 한국이 된다는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도 않아요. 예. 꼭 보면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저기 탑골공원 같은 거 보면 이제 무료해가지고 맨날 버스 타고 와가지고 공짜 버스 타고 여기 오셔가지고 맨날 뭐 장기 들면서 저런 얘기 하시겠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누구를 걱정할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나 우리나라가 참 이게 참 아니야. 저 어르신들 지금 앞으로 그 노후나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뭐 먹고 사는 거 대단하고 취미 즐기시고 그런 분들은 저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저런 거 관심이 없어요. 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좀 여유 있게 보낼까?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보면 이제 뭐 탁골공원이나 아니면 대구의 뭐 달성공원 이런 데 가가지고 외롭고 이제 뭐 특별하게 하시는 거 없는 분들이 저런 거 나라 걱정 많이 하고 막 그래.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르신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막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해결된 게 아닌데, 뭐 일본이 나중에 침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본인이 먼저 침몰하게 생겼는데, 본인이 자빠지게 생겼잖아, 안 그래요? 본인 취업부터 걱정을 해, 너무 의식주부터 안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근성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나라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태생적으로 머슴이 주인을 걱정 안 합니다. 머슴이 먹고 살 거 걱정해야 될 거 아니야. 지하까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슴보다 주인을 걱정 안 나라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걱정 안 나라예요. 자기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도 지금 분치가 많은데 지금 우리 확실한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누구를 걱정할 처지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저런 거 걱정하는 사람도 치고 자기 약간이 똑바로 한다거나 자기 먹고 사는 게 충분히 해결되었다거나 그런 분들은 없어요. 예. 오히려 자기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된 분들이 다른 나라, 뭐 기업 걱정, 나라 걱정, 다른 나라 걱정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걸 한두 번 뭔지 아십니까?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지 않나요? 객관적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과거보다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실 텐데 데이터 같은 거 보더라도 뭐 실업 문제 아니면 지금 부채 문제
그리고 뭐 이제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개인 파산이나 뭐 워커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업자도 많고 실업급여 요즘 올해 수급자가 제일 많다고 하죠. 이혼율도 높고 출산율 낮고 그리고 뭐 지금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네. 지금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이거 없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통계청에 기사 같은 거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그런 얘기 하죠.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거 안 좋은 것들은 적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일부러 우리나라 통계청이요. 일부러 이제 안 좋은 것들은요. 좀 올려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낮춰버려요. 어떤 식으로 낮추냐 하면 정작 넣어야 될 거 안 넣어요. 안 넣는다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처지입니까?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까?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환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환각에. 이 환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국뽕할 때 뽕이 뭐예요? 히로뽕입니다. 마약. 마약 중에서 중독성이 가장 강하고 사회 악으로 지정된 중국의 나라를 말아먹은 그 뽕입니다. 뽕. 보통 우리 마약을 뽕쟁이라고 하잖아. 네. 그 뽕이에요, 뽕. 굉장히 나쁜 거죠. 그게 마약 중에서 가장 나쁜 거죠, 이게. 상급. 나라를 굉장히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약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뽕이라는 마약은 나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지만 이런 국뽕, 정신적인 마약, 정신적인 환각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은 나쁘다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마약, 이런 국뽕 같은 거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정신적인 마약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쁘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빠요. 더 나쁩니다. 왜냐,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하자는 게 더 나빠요. 왜냐,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보거나 스스로 이제 자가진단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한번 빠지면 자가진단 못 하게 돼. 왜냐, 이 영상만 찾게 되거든요. 이런 우리나라를 굉장히 올려치기 하는 영상들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러면 계속 이런 것만 찾게 돼.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 같은 거 안 보게 돼. 왜냐, 그런 걸 보면 뭔가 우울해지잖아.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정신적인 환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현생이 우울하고 그만큼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어떤 국뽕 관련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 아까리만 열심히 하면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안 맞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삽니다. 봐도 딱 보면 압니다. 저 내용이 얼마나 현실하고 안 맞는지를 대입해 보면 압니다. 네. 그럼 저런 정신적인 환각이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현생이 뭔가 좀 되는 게 없고 뭔가 즐겁지 않고 뭔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없다 보니까 저기 빠지는 것 같아요. 저기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환각이 빠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나중에 썰 풀 건데 지금 연끌 하신 분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진짜 위기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맛배기야, 맛배기. 이 정도가 맛배기야.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이제 영끌하신 분들이 이제 주담대 많이 했죠. 주택담보대출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집값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은행에서 원금 회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월 이렇게 이자로 갚아 나가는 거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주세요. 우리한테 대출 받는 거 한 번에 다 줘. 못 주잖아요? 그러면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경매가 좀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인천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보가치 하락하면 그런 거잖아. 주담대가 그런 거잖아. 이 담보가 이게 가격이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그냥 큰 돈 믿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었던 그 담보 가치 하락하면 우리가 그 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어? 이게 오를 가치가 있어 은행에서도 이렇게 배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려가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은행에서 참지 않는 거죠. 내놔. 원금이자 그렇게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일정 부분 내놓으세요. 아니면 다 달라고 한다거나. 근데 다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다 못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경매에 붙이면 또 비싼 돈 받을 수 있겠냐고. 비싼 돈 못 받죠,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세요. 경매에 붙인 물건 누가 비싸게 삽니까?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 생각보다 훨씬 더 싸게. 그래서 요즘에 길가에 가보면 그런 거 많아요. 전봇대 같은 데 가보면 법원 경리가 굉장히 많아졌어. 예. 네. 그런 전담 같은 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뭐 그런 건 보더라도 지금 서민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을 좀 이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뭐 플렉스를 뭔가 기본 돈 목적 여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보더라도 우리나라 미래 그렇게 뭐 좀 맑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둡잖아요. 음? 그런데 무슨 초강대국이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어? 아니, 초강대국이 되려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고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강대국은 약해지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뒷걸음치게 생겼는데 무슨 강대국이 된다는 겁니까? 안 그래요? 아니, 뒷걸음치는 객관적인 잣대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정점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려올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내려가게 되면 그 전에 살던 삶이나 어떤 경제 지표가 얼마나 높았는지 를 그리워하게 된다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얼마나 나름 이제 풍족하게 살았는지를, 어,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겪어보면 알게 된다고. 아니,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뭔가 나아지는 게 안 보이잖아요. 나아지는 게 안 보이는데 무슨 초강대국이 된다는 겁니까? 물론 딴 나라도 심각해. 딴 나라도 안 좋아. 안 좋은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빚이죠, 빚.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기 물건이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동차도 자기 물건 아니야. 캐피탈 거죠. 집도 은행 거고. 자기 물건이 없어. 자기 거라고 얘기해놓고 자기 게 없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초강대국요. 예, 너무 상상력이 지나치시다. 상상력이. 뭐 상상력이라는 게 뭐, 뭐가 맞고 틀린 건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 상상력이 너무 많으시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잖아요. 현실을 열심히 사셨잖아. 그러면 나이가 드셔도 대한민국 현실이 어떤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봐야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어려우면 노인한테 제공하는 복지도 줄어들게 돼요.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이제는 나름 작업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을 똑바로 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뭔가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나아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영상으로 자꾸 환심을 살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따져가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남들한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맞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르신들 꿈 깨세요. 제발 꿈 깨시기 바라겠습니다. 꿈에서 나오세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